때문에 통일을 못하고 얼마나 아쉽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이 잘못된 생각의 그 배후에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기쯤 있어요. 중국은 여기 밑에 있고, 근데 중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미국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38년에 중국하고 미국의 순서가 바뀐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예, 이 무렵에 그 기자 내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하도 기억이 생생해서 잡지사 기자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수님 그런 놈만 써주세요. 그래서 예, 제목이 뭔데요? 그랬더니 앞으로 한 30년쯤 후에 이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써드릴게요. 언제까지 쓰면 되죠? 몇 페이지 쓰면 되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길래 여보세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게 그렇게 쉽네? 그 주제가. 내가 부탁했는데 써드릴게 언제까지 며칠, 몇 페이지 그랬더니 이 어려운 거가 그렇게 쉽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니 써주겠다는데 짜증내는 사람도 다 있네 하고서 내가 네 생각 말해볼까? 너는 말이야 지금은 비록 2008년 현재 중국이 미국보다 밑에 있을지라도 힘으로 미국은 천천히 발전하고 뭐 이건 선을 천천히 발전하고 중국은 급속히 발전하니까 30년쯤 후에는 뒤엎이다는 소리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기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에브리바디가 미국 책에도 다 그렇게 나오고 일본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신문사 기자들 다 그렇게 쓰고. 그런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에브리바디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내 생각 말해줄게. 네 생각은 이건데 나는 말이야 미국이 앞으로 30년 동안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이 자기랑 경제력이 같아졌을 때 네가 나보다 너 돈도 많고 세네. 그래 네가 1등 하세요라고 양보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말이지 주먹으로 싸우기 전에 더 쉽게 싸울 때 중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 미국은 2030년까지 가만히 있으면 그때 정말 3차 대전 해야 됩니다. 주먹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되기 전에 중국을 무너뜨려.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중국은 소련 무너뜨리기보다 훨씬 쉬워. 왜냐하면 중국의 힘의 본질은 미국과 엮여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겁니다. 세계화 시대 그리고 중국을 국제무역 체제에다 미국이 불러들여서 그래 네가 노동력이 싸니까 물건 만들어서 우리 때 팔아. 그럼 우리도 싼 물건 쓰고 너도 돈 벌고. 미국은 중국을 공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국 사람 중에 야 중국을 돈 벌게 하면 어떡하니? 저것들이 돈이 많아지면 착해질 거야. 돈이 많아지면 부자 나라가 되겠지. 저 부자 나라가 되면은 민주주의도 할 거야. 봐라.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가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니까 다 민주주의로 가지 않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결과물이다.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학자가 논문 쓰기 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봅시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민주주의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학 다니면서 저 사람이 국민들 사기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미국에서 이론으로 나온 겁니다. 민주주의는 세계화, 이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다. 지금 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 세계의 개인소득 10,000불 넘은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소득 10,000불 넘은 나라의 개수가 민주주의 국가의 개수하고 같아요. 그거 안 된 나라는 민주주의 못해요. 예. 중국이 이제 막 크고 있을 때 미국이 근데 중국이 지금 가난한 나라인데 부쩍부쩍 발전해가지고 미국하고 GDP가 거의 맞먹지 못해. 미국은 한 23조, 중국은 한 16조, 그래서 한 60몇 %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이 그거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즉 자유주의, 자본주의
라는 멍석 위에서 미국이 불어주는 피리 소리에 맞춰, 그러니까 미국식 논리에 맞춰 중국이 춤춰가지고 지금까지 돼서 세계 2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 미국 네 자리 내놔, 난 네 자리가 탐나, 나 패권국 되고 싶어 라고 중국이 대드는데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민주주의가 될 줄 알았더니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한테 자리를 놓고 대든다. 그거를 가장 노골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방패. 쉽게 얘기해서 저것들이 우리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춤췄으니까 그 멍석 빼. 근데 그놈들이 춤추면서 반칙을 너무 많이 해서 멍석 빼. 그 피리 그만 불어줘. 그래서 지금 중국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disentanglement, disentangling China. 중국을 국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아웃시켜버려, 빼버려. 저것들 반도체가 국제 자본주의의 연계 산물이죠.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아주 끝내주게 좋은데 그게 100% 국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미국의 디자인이 들어가고 미국의 부속품이 들어가고 그 세계가 연계되어 있는데 중국은 거기에 반칙하니까 미국이 한국 그거 팔지 마. 네 거에 내 기술이 있으니까. 네 거에 내 디자인이 있으니까 팔지 마. 그래서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이 완전히 중지된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쌀을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그 21세기의 쌀이 완전히 공급 중단되면은 중국이 경제 발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기자한테 그리고 또 강의할 때 그랬죠.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을 거덜내 버릴 거야.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국은 여기까지 못 가. 중국은 미국까지 힘이 같아지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 미국이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어느 날 같아진다고 생각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근데 미국하고 70년이나 동맹한 나라가 그 아직도 미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되는 거냐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패권국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프랑스라도 안 돼요. 독일이라도 안 되고. 러시아는 미국이 날렸고 미국은 자기가 패권국이 되는 그것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나쁜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세계 1등으로 남겠다는데 그게 뭐 저 나쁜 미친놈입니까? 놀라운 것은 중국이 내가 세계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도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친놈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계 1등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기 뒤에도 그 책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 미어샤이머라는 교수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분은 뭐 미국의 5대 국제정치학자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봐라. 미국이 1등을 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깡패라서 그런 게 아니야. 중국이 1등 하고 싶은 것도 중국이 정상적인 나라니까 1등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둘 다 정상적인 나라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구조가. 미국은 중국 1등 되는 걸 못 참으니까. 그래서 강대국 국제정치는 비극이지. 책 제목이 원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입니다. 근데 국제정치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다 비극이에요. 우리나라 힘세지는 걸 일본이 싫어하거든. 지금 같이 민주주의가 돼서 싸울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나라가 세지는 것은 싫다. 국제정치의 기본은 말이죠. 미운 나라, 이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운 나라, 이쁜 나라가 있는 나라예요. 국제정치에는 미운 나라, 이쁜 나라가 없습니다. 단지 무서운 나라하고 무섭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무섭지 않은 나라는 누구냐? 나보다 힘 약한 나라. 무서운 나라는 누구냐? 나보다 힘 약한 everybody. 더군다나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 나보다 힘이 센 나라는 다 무서운 나라다. 한번 우리가 쉽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 있어요. 한국이 있는데 요 옆에 정말 싸가지 없는 나라가 있어. 이거 아주 죽을 정도로 나쁜 놈인데 엑셀한 나라가 있다는 칩시다. 근데 이러면 우리보다 힘이 약해. 이건 개무시하면 됩니다. 아무리 개 같은 놈이라도 힘이 약하면 개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보다 힘이 무지하게 큰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너무 착해. 이것도 Y라는 나라가 있다는 칩시다. 이게 너무 착해. 여기 Z라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힘이 되게 세. 근데도 착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닙니다.
그 의도는 아무 때나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익이 갈등되고 이 착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힘이 세냐? 그 전략론은 우리보다 힘이 센 나라를 상대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 나라가 착하든 안 착하든 힘이 약한 놈은 악해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외교 안 해도 됩니다. 꼬마가 악당일 때. 근데 힘센 선량한 나라가 우리의 외교 대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큰 나라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고 일본이 이제 큰 나라로 있는데 이 두 나라는 다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국제정치의 원칙, 무서운 나라 두 개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지 말라. 이건 전략적으로 사망입니다. 무서운 나라 둘을 동시에 전략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무서운 나라로 놔두고 누구와 힘을 합쳐야 되느냐? 약한 놈이 우리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큰 놈하고 맞짱 뜨는 거. 그 국제정치 아주 일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맞짱을 뜨는 거. 그게 세력균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세력균형 이론에는 국가의 성질 중에서 딱 하나만 따집니다. 그 나라의 힘. 힘만 따지는. 그러니까 힘의 균형 이론이죠. 거기서 그 나라가 착한 나라냐 민주주의냐 뭐 요새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따져야 돼요. 미국이 아무리 힘이 크고 그런 나라라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미국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싸울 확률이 0으로 나옵니다. 일본이 저 정도 민주주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면 일본하고도 한국은 싸울 확률이 0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것들을 그동안 다 어긴 거예요. 문재인이도 어기고. 근데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문재인 씨가 다만 하고 싶은 걸 하나도 이루질 못했다는 사실이 또 놀라워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거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미군을 좀 밀어내고 그리고 미군 밀어내는 것까지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하니까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전해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아주 대규모 연구기관, 정치학 연구기관 두 곳이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가 한국국방연구원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소중합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따졌어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 누구를 지지합니까? 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골로 가게 생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의 93.9%가 주한미군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한미동맹은 지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국민의힘 당정부는 나는 그쪽을 지지해요. 주한미군은 중요합니까? 95.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한테 주한미군은 이거는 100% 지지를 받는 거예요. 이거 나가라는 사람은 진짜 끝내주는 빨갱입니다. 보세요. 93.9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이러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 말을 참아 못하고 주한미군은 그래서 나온 것이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또 이제 평화협정, 종전협정보다는 약하지만은 야 우리가 전쟁 나면은 우리가 지휘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 이제 노무현의 논리죠. 노무현. 야 전쟁 나면 미군이 지휘한다며 그게 말이 돼? 우리가 독립국인데? 그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대충 되가니까. 1. 평화협정하고 종전협정. 이건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죠. 평화, 종전. 이 종전협정이라는 건 전쟁사에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앞단계 숫자로 꼼수를 쓰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만약 미국이 맺어줬다 북한하고 그럼 북한이 우리 안 싸울 건데 미군이 왜 남한에 있습니까? 우리랑 안 싸울 건데 왜 한미동맹이 계속 있어요? 그거를 없애야지 우리가 당신이 나랑 평화협정 맺은 거를 그 진지한 의도를 알 거 아니요?
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 평화협정을 맺는 그 순간 절로 갑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은 이걸 맺게 되면 한미 방위조약 그걸로 갑니다. 한미 방위조약 그냥 날아가요. 종전협정은 그거랑 약간 다른데 이거는 6.25를 끝내자는 겁니다. 6.25. 6.25를 끝내기 때문에 요거를 맺는 순간 유엔사가 날아갑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 전시작전을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게 하는 최종 권리를 부여하는 그 권한이 한국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노무현 씨가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놀랍게도 가져가 그랬습니다. 가져가라고.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이걸 빼는 건데 코에 멍에를 빼는 건데 네가 해. 그랬더니만은 이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놀라서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그래서 그 날짜를 자기가 대통령 갔던 데면 한참 지나서 4월 17일. 그 4월 17일 왜 4월 17일이라는 이상한 날짜를 정한지 난 아직 모르겠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거를 작전 지휘권을 이승만 박사가 메가다한테 넘긴 날이 7월 14일입니다. 7일사를 거꾸로 읽어서 4의 7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요. 아니 작전권 넘어가고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그 예산 집행하는 날짜 맞춰서 12월 1일이든지 1월 1일이든지 그래야 되죠. 6월 1일이든지. 예. 근데 저거 할 때 대통령이 넘겨받을 때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이가 나 못하겠다고 미국한테 조금 더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근데 2015년은 또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그냥 확 뒤로 연기해. 2020년대 한반도의 평화가 올 때까지 그냥 연기. 그때까지는 전시작전 지휘권 있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쭉 넘어가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임기 내에 봐도 오겠어. 미국이 가져가. 임기 내에 가져가 그랬습니다. 단 상황이 아주 나빠졌어. 동북아시아가. 중국도 세지고 소련도 무너진 줄 알았더니 다시 일어나고 있고 북한도 핵 만들고 난리 치니까 주긴 주는데 너네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 줄게. 그래갖고서 뭐 그 복잡한 과정이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테스트를 우리가 미국한테 통과하면은 그러면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안 봤어요. 문재인 씨가. 시험을 안 봤으니 뭐 몇 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돌려주지. 예. 왜 시험을 안 봤습니까? 모든 한미 훈련을 다 폐지시켰으니까. 그래서 뭐 무슨 훈련 해가지고 미국에다 채점하려고 그러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넘어가고 문재인 씨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오지 못했죠. 지금까지 스토리가 이거고 이거 이제 나중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뭐 북한이 무너지고 그때는 뭐 우리가 따로 하면 되죠. 정 힘들 때 네가 와서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뭐 무슨 독립의 문제다 이것도 조그만 꼼수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손 띄도록 만들려는 꼼수였는데 지금 현재는 다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폐기 못했고 폐기하는 그날 이제 2달이가 지난 다음에 오늘부터 폐기가 되는데 폐기하는 당일날 미국 국회의원 20몇 명이 사인한 편지를 일본 수상도 받고 문재인 씨도 받았죠.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지소미아는 이게 폐기된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일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연기한다라고 된 거예요. 폐기를 안 한다가 아니라 폐기하는 날을 연기한다로 된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 바뀌었으니까 그래갖고 정상화됐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재밌는 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줬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지구가 이렇게 돼 있죠. 북한이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 쭉 올라가서 쭉 이렇게 가서 쭉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여기는 이제 우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기가 있는데 비행기들은 일어나죠. 공기가 있는 곳인데 산소 있는 곳. 이것이 우주로 나갔다가 우주에서 날고서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올 때 각도가 틀리면 타버립니다. 산소 때문에. 그걸 리엔트리라고 그러는데 재지. 북한이 이 재지지 기술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서로들 그랬는데 일본이 없다라는 사실을 사진으로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북한이 쭉 높이 쏘고 이게 멀리는 못 가니까 높이 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했는데 떨어지면서 지구에 들어올 때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왔을 때 그냥 연기에 없어. 사람 그거 맞아도 안 죽죠.
그래서 일본인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줬다고서. 그래서 그 요번에 이제 리크된 거, 정보가 리크된 거가 우리나라 뭐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그거는 동맹들끼리도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미국 대사관 도청해요. 인심을 다해서 듣습니다. 그걸 알면 얼마나 외교하기가 쉽겠습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만나서 높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협상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생각을 알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얄타 회담 같은 거 중요한 회담인데 그때 그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처칠 방에다가 그때 소련은 3개국은 동맹국입니다. 일본, 독일하고 싸워야 되는 동맹국이었는데 그 미국하고 영국 수상을 데려다 놓고 다 도청을 다. 그래가지고 사진들 보면 스타일이 혼자 씩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둘은 멍해 있고 패를 다 보고 있었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이 뭐를 요구할지 다 알고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이 오바마랑 아주 제일 친한 수상인데 앙겔라 메르켈 전화를 미국이 다 들은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 되게 화가 난 거야. 근데 자기네들도 미국 거 다 듣는 줄 알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또 짜증을 내야 되는 거니까 왜 내 거 다 듣니? 이 오바마는 이제 뭐 다른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너희들도 우리 거 다 들었잖아. 그래갖고 서로 머쓱해 줬는데 그 미국이 독일 도청하는데 가장 옆에서 도와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박사님 시간 다 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짧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아 저렇구나 하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